공장 하나 없이 스마트폰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금방 시작합니다. 2023년 아니에요. 상반기부터 이미 부품 소재들이 셋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첫 파트가 LG전자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새해를 2021년을 준비해 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특징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애플의 스마트카의 진출.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애플은 본인들은 자율주행차에 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애플의 스마트카라고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건지 앞으로 이슈 인사이트에서 1강, 2강, 3강 진행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바로 할지 아니면 중간중간만 한번 띄어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강, 2강, 3강 중에서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애플 자동차의 컨셉 카의 어떤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컨셉트 카라고 그러죠. 보니까 핸들이 없죠. 핸들이 있긴 있는데 핸들 대신 무슨 액정 같은 형태. 여기 이렇게 액정이 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컨셉카예요. 이제 껍데기를 이제 사실 씌워야 되는데 이 컨셉카 모델은 이미 시제품은 아니고 이 컨셉카에 맞는 모델들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골프장에 가면 골프 카트 있죠. 자동차, 전기차로 움직이는 거. 그거를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파트는 바로 제가 애플은 자율주행에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저 박한샘은 자율주행이라고 말하지 않죠. 애플이 스마트카에 진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1강 중에서 스마트카의 구성품이에요. 자율주행만 한다면 제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왜? 이미 자율주행이라는 컨셉은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알파고에 의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 사물을 컨트롤하는 로봇, 그 로봇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자동차가 그걸 컨트롤 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게 바로 자율주행이죠. 그러면 애플은 부품을 만들지 않느냐?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카라고 하고 애플카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플이 스마트카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엔진에 의해서 움직이는 화석연료를 떼서 움직이는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차, 즉 스마트카라는 것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그리고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 이런 걸로 움직이는 모든 자동차를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그렇죠. 스마트한 반도체 칩이 들어가서 컨트롤되는 거죠. 그걸 스마트카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전기차, 수소차, 디지털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기존의 자동차도 스마트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자동차에 소나타든 아니면 포뉴원이든 내비게이션 달고 후방 카메라 달고 디지털화 시키면 그게 스마트카가 되는 건데 애플이 생각하는 스마트카가 어떤 개념인지 그 수준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라고 하면은 보통 전기차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을 먼저 좀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는 스마트카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거. 자동차는 안전과 보안, 자율주행 파트, 그리고 파워트레인, 여기에는 변속기, 엔진, 그리고 각종 엔진과 그리고 그것이 모터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파워트레인. 여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수소 스택이 되는 거고 전기차가 되면 전기 배터리 같은 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샤시라고 부르는 소위 얘기하는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로 찍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바디라는 것은 여기 이제 모노코크 방식이냐, 아니 프레임 방식이냐, 차의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기존의 자동차도 똑같은 의미고
샤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대신 파워트레인도 마찬가지죠. 미션과 엔진의 조합이었는데 보통 스마트카 하면 우리가 이제 옛날 엔진이 아니라 그렇죠. 전기 자동차나 수소 좀 이렇게 화석 연료를 떼지 않는 것을 주로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과 보안, 핸드폰처럼 똑같이 해킹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겠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및 통신 네트워크. 왜? 자율주행인데 시속 100km로 움직이면 자동차는 1초에 27.5m 정도가 움직입니다. 따라서 똑딱 했는데 무선 통신이 좀 버벅거렸다든가 1초 정도 버벅거렸다. 그러면 도시에서는 차선 폭이 보통 2.4m에서 2.7m예요. 27.5m가 그럼 벌써 움직인 겁니다. 10차선을, 그 차선 10개를 뚫고 저쪽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대형 사고죠. 따라서 5G가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스마트카는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럼 애플은 왜 각종 이제 핵심 부품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사실 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누구한테는 야 트로트 미스터 트롯 시청률이 30%가 나왔대. 누구한테는 그냥 오 임영웅이 노래 잘하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CF 많이 찍고 좋겠는데 야 들으니까 기분 좋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1조 원짜리 문화 공연 시장이 열렸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티켓값, 광고 시장,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동원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브로마이드뿐만 아니라 신발, 뭐 화장품 이런 걸 고려해보면 사실 1조 원짜리 시장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그걸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애플은 지난 10년간 포화 상태에 있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먹거리를 항상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이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 저거 할래! 라고 선언했는 게 로봇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애플 컨텐츠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입니까? 아니죠. 5G 되니까 게임입니까? 아닙니다. 3D입니까? 아닙니다. 우주항공입니까? 아닙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나 저거 할래! 라고 딱 선언한 게 있는데 자동차를 하겠다는 거죠. 시장에는 자율주행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자동차 산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MP3 다운로드를 만들어냈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공장이 없었잖아요. 즉 팹리스 회사죠. 반도체로 따지면. 네. 팩토리 플러스 집이 없으면 홈리스, 공장이 없으면 팹리스, 팩토리 플러스 없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합니다. 애플은 본인들이 공장을 안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LG한테, 카메라 모듈은 장화전자한테, MLCC는 무라타하고 저기한테, 삼성전기한테, 칩은 퀄컴 거, 껍데기는 어디 다른데, 대만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조립도 다른 데서 하죠. 애플은 그냥 공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한다는데, 자율주행차를 한다니까 자동차를 안 만들 거야. 포기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아니죠.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공장 하나도 없었어요. 플랫폼만 장악한 거죠. 오늘날 시가총액 2,400조예요. 어제부로 2,400조 찍었습니다. 역사상 신고점도. 따라서 애플이 자율주행을 한다는 말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이 2021년 이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스마트폰 부품 밸류체인 업체들이 애플 스마트폰 덕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것처럼 빨리 방향을 보셔야 돼요.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이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는데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주식 2020년도에. 7시 저녁에 방송 나가는데 그 하루 차이가 여러분들하고 수익률은 15%, 20%를 먼저 만들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주식은 그러면 내년도 1월 4일에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칭점에 있는 삼성전자와 구글, 안드로이드 세력들한테도 결국은 스마트 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명절 때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쉬냐? 못 쉬십니다. 쉬시면 안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종목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지 그 힌트를 잠깐 한번 샘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LG전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레벨이 정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고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여기까지는 사람이 핸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사람이 걸고. 자, 그래서 레벨 1은 사람이 다 하죠. 레벨 2 정도 되면 그나마 조금 차가 하고 나머지도 거의 다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레벨 3부터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핸들에서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즉 소프트웨어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레벨 5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진행이 완전한 형태로 놓게 되는 건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어디까지 왔느냐? 레벨 3까지 왔습니다. 뭐 테슬라가 레벨 5까지 왔다, 4까지 왔다 그러는데요. 아직 그런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심 환경 속에서 5G 망이 안 깔렸는데 어떻게 레벨 5가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지금은 대한민국은 레벨 2 정도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도 레벨 3에서 레벨 4 단계 정도? 레벨 5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자, 그런데 왜 애플은 지금 자율주행차에 선다고 하느냐? 2023년이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 미국 주요 도시에 5G 장비가 다 깔립니다. 지금 주파수 경매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끝나요. 5G가. 그리고 이제 발주가 시작되죠.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한테 8조 원 장비, 통신 장비 수주 받은 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자, 따라서 애플은 지금 5G 깔리는 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플의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LG전자 주가가 갑자기 폭등했는데 92,000원에서 애플이 전기 스마트카, 애플 스스로는 자율주행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동차 산업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떤 형태로 주느냐? 애플이 직접 안 만들고 스마트폰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청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움직였죠. 마그나하고 합병 발표를 해서 움직인 건 아닙니다. 어차피 LG전자 스스로도 움직여요. 근데 그게 좀 더 의력적으로 돼가면서 91,000원, 2,000원에서 애플이 발표하고 그 다음에 2, 3일 있다가 LG가 움직였는데 마그나와 합병 발표 나와가면서 이미 애플과 LG는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92,000원에서부터 135,000원까지 40%가 움직였어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에요. 덕분에 2021년 상반기 굉장히 뜨거운 한 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LG전자의 무슨 실적이 대단해서 그러느냐? 전혀 아닙니다. LG전자의 실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LG전자가 대단한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요. 전혀 아니죠. 2020년 매출액입니다. 2019년 매출액이 62조 원. 그리고 2020년도 62조 원입니다. 매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영업이익 2,400억에서 3,200억. 내년도 그러면 뭐 기대되니까 올라가지 않느냐. 내년도 영업이익 그대로 3,400억이에요.
겨우 200억 올라갑니다. 10%도 못 움직여요. 그 다음 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가는 이미 왜 이렇게 올라가지? 성장 모멘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동차 전장 부품이 포함 안 될 수도 있지만요. 전장 부품 포함된다고 해갖고 별거 없습니다. LG 스스로도 인정했죠. 2023년이나 돼야 실적이 겨우 흑자로 전환된다고. 누구하고? LG와 마그나의 합병에 의한 전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독일 옆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마그나. 1958년도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LG가 손을 잡았죠. 조인트 벤처, JV라고 그러죠. LG가 51%, 마그나가 49%. 그러면 기술도 마그나가 되고 다 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마그나는 진짜 덩쿨째 호박이 굴러 들어온 케이스예요. 왜 그러느냐? LG전자의 전 세계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에서 위치입니다. 퍼예요. 순이익 대비 1등은 누구냐? 현재 가치. 즉 현재가 대비 순이익. 순이익이 10,000원이면 주당 순이익이 LG는 현재가가 한 7, 8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나이덱 일본 회사입니다. 순이익이 10,000원이면 주당 순이익이 현재 가치가 35만 원에 거래된다는 거예요. 애플 34만 원.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얘기죠. 인기가 좋고 매력적이라는 얘기겠죠. 자, LG 같은 경우 그동안 매력이 없었죠. 그리고 마그나의 시가총액입니다. LG하고 비슷해요. 19조 원 정도. LG는 얼마 전에 올라서 좀 놀랐죠. 무라타, MLCC 만드는 회사죠. 전 세계 자동차 전장 부품 주요 업체들입니다. 나이덱, TDK, 파나소닉, 컨티넨탈. 컨티넨탈 뭐 독일의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보쉬, 필립스, 애플, 혼다, 월풀 일렉트룩스. 자동차 전장 부품 회사들입니다. LG전자가 왜 마그나하고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느냐? LG전자는 이미 2019년도에 55조 원 정도의 자동차 전장 부품의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이번 연도 60조 원의 수주를 이미 벌써 자동차 전장 부품에 받아놨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매출액이 600조 원이죠. 10분의 1을 전장 부품으로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독립된 회사로 이번에 독립시켜가면서 있었는데 그거를 49%를 마그나라는 회사한테 그냥 지분을 준 겁니다. 야, 나랑 같이 사업해 하고. 내가 49% 더 줄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LG전자는 매출액의 10% 그리고 2020년도 60조 원의 자동차 전장 부품 수주를 받아놨고 2019년도에 55조 원 가까운 수주를 받아놨는데 계속 적자예요. 이 끝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2020년도에는 3,500조 원이 전장 부품에서 적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방금 보셨던 매출액과 순이익을 생각해 보세요. LG전자 전체가 약 660조에서 650조 정도, 65조에서 66조 정도의 매출액이잖아요. 거기에서 3,500억, 3,200억 정도의 순이익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10분의 1, 매출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장 부품에서 얼마 적자냐? 2020년도에 3,500억 적자입니다. 끝 단위가 10억 단위입니다. 2019년도는 200억 가까운 적자예요. 즉 거의 2,000억 가까운 적자. 만약에 2,000억 적자가 없고 3,500억 적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LG전자 순이익이 3,500억이 아니라 7,000억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좋겠죠. 없는 게. 그런데 내년도에 겨우 흑자로 100억, 200억 돌아서는 전장 부품 LG전자 파트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 마그나한테 49% 떼준다는 거예요. 전장 부품 사업부를 따로 떼서. VS 사업부인데 그게 49% 주고 자기들이 51% 갖고 있고 나랑 같이 손잡고 자동차 부품 만들자. 그런데 다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뭐만 만드느냐?
인버터하고 컨버터만 만들어요. 즉 모터 이거만 만드는 겁니다. 파워트레인 중에서 하나. 2차 전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고 모터도 자기들 기술력이고 적자에서 겨우 흑자로 돌아서는 회사도 100% 내 건데 49% 마그나한테 떼주고 바보가 아닌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회사 겸 자동차 완성차를 하청받아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마그나한테 둘이 손잡고 하라는 윌슨의 지시, 애플의 지시가 거의 있었다는 거죠. 오래된 LG와의 관계, 신뢰, 스마트폰을 만들어가면서 2차 전지에 대한 LG에 대한 그리고 또 세계 시장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애플의 인정. 이러한 부분이 스마트폰에서 만들었던 협업관계가 애플의 전기차라는 건 안 맞죠. 스마트카에서도 LG한테 나오는 겁니다. 자, 느낌이 오시죠? 그럼 LG전자 사라는 얘기냐? LG 디스플레이 사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애플이 삼성한테 스마트폰 부품 하청 줬을 때 2000년도 그리고 삼성이 배신 때리고 2000년도부터 1, 2년 있다가 자기들도 스마트폰 만들어서 갤럭시 1 시리즈, 2 시리즈 했을 때 애플이 그때 뚜껑이 열렸었죠. 스티브 잡스가. 그리고 LG한테 주문을 주기 시작했죠. 그게 오늘날 LG와 애플의 관계가 계속 협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속에서 애플은 절대 삼성한테 스마트카 하청 안 줍니다. LG한테 그만한 역량을 해서 마그나하고 손잡으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어떤 주식이 올라갔어요? LG가 올라갔습니까? 삼성 SDI가 먼저 올라갔나요? 아니죠. 자화전자, 파트론.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마트폰 부품 소재, FPCB 업체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다 얼마 올라갔어요? 10,000원에서 100,000원, 1,000원에서 20,000원. 20배, 30배씩 다 났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 LG전자를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를 보셔야 됩니다. LG전자와 마그나는 뭐에 집중되어 있느냐? 인버터와 컨버터만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애플의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LG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품을 하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인버터와 컨버터만 마그나하고 LG가 만드는 조인트 벤처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그나는 뭐 하는 회사냐? 주요 매출액의 40%가 바디, 자동차 쇠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 쇠를 깎고, 그렇죠? 전통적인 게르만 민족,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에 강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워, 엔진인데 요즘 스마트카에 무슨 엔진이 필요합니까? 옛날 엔진 필요 없죠. 모터가 필요한 거죠. 이 파트가 LG가 앞으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재미난 거는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입니다. GM 15%, 포드 13%, 크라이슬러 13%. 전부 다 아메리카. 미국 자동차네요. 그쵸? 15%, 13%, 26%, 41% 더하기 다임러 크라이슬러잖아요. 또 여기도. 그러니까 거의 다 미국 회사예요. 하나 있는데 독일 회사 13%, 14% BMW. 자, 그러면 전체적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애플이 구상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부품은 누가 맡을 건지. 마그나는 껍데기, 샤시 및 플랫폼. 자동차, 그 안에 바닥에 깔리는 그 플랫폼 얘기는 쇠 구조, 하체 구조. LG는 파워트레인 및 모터 플러스 2차 전지가 되겠죠. 왜? 이게 같이 맞물려서 효율성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LG그룹의 저런 흐름들을 봤다면 LG에 그러면 들어가는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센서 파트가 한국에서 앞으로 애플향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유력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화전자 거래소에 있죠. 옵트론, 코스닥, 파트론, 코스닥인데 전부 다 어떤 종목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죠. 옛날에 AFS,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즉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안에 모터가 돌아가는 거. 손떨림 보정 자동장치, OIS.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당연히 모터가 핵심이니까 진동 모터. 손톱 많은 진동 모터가 있어야죠. 핵심이죠. 전부 다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모듈 관련된 거 아닌가요? 자화전자. 옛날에 애플에 들어갔던 거죠. 옵트론텍, 이미지 센서 필름. 이미지를 보정해주고 선명하게 만드는 거. 코스모스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사물 구분해야 되잖아요. 사슴인지, 돼지인지, 사람인지. 왜 자율주행이니까 멈춰야 되니까. 파트론, 초고화질 삼성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만 들어갔던 최고급 카메라. 전 세계 1위입니다. 자화전자 1위, 파트론 1위, 옵트론텍 1위. 그 분야에서. 스마트폰에서 1위였으니까. 이 회사들이 지금 스마트폰 중국 애들한테 밀려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유력합니다. 이미 바닥에서 약간씩 10%, 5%씩 움직인 것도 있고 더 이상 그 이상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다 준비가 끝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아직 안 움직인 파트론도 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애플 자동차. 2023년이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10대 중에 한 대는 미국 시장에 있는 2023년 되면 애플 차가 깔리는 겁니다. 속도를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삼성전자한테 재앙이냐?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죠. 애플이 만들기 시작하면 구글은 가만히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세력, 즉 애플 스마트폰이 아닌 그 외적인 것을 움직이는 모든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OS를 쓰잖아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D램이 옛날 자동차의 레벨 1에는 8개 들어갑니다. 근데 레벨 5가 되는 2025년부터는 자동차 하나당 반도체가 몇 개 소요되느냐? 74개 들어가야 돼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현재 기존의 자동차, 여러분들이 쓰시는 ADAS, 야, 내 차는 말이야, 앞차하고 크루즈 컨트롤이 돼가지고 앞차가 시속 80으로 가면 100km에서도 가다가 나도 차를 80으로 가고 그래. 내 차는 중앙선 가면 차선 침범하면 핸들이 떨린다든가 다시 원위치 시켜준다. 졸음 방지 기능이 있다. 겨우 레벨 1, 2예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8개 들어갑니다. 레벨 5가 되면 몇 개 들어가야 되냐? 1000개가 들어가야 돼. 1000개. 128배. 미니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핸드폰. 5G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핸드폰인데 차 껍데기 입고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삼성한테도 굉장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이 시장이 100조 원 정도가 돼야 시가총액 2300조잖아요. 애플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500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매출액이 내년도면 3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되면. 내년에는 275조, 지금은 240조. 이런 회사들은 최소 단위가 40조 원 이상 돼야 돼요. 단일 품목이. 애플 같은 경우는 100조 원 이상 돼야죠. 그러면 그런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드론 40조 안 돼요. 로봇 아직은 자동차처럼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센서 파트, 그 자동차 핵심에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한 건 대한민국은 카메라나 센서 파트. 두 번째, MLCC 같은 핵심 부품, 트랜지스터 같은 거. 5G의 한국은 강점이 있잖아요. 중장비. 그러니까 삼성의 5G 장비 납품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들 중에서 자동차하고 같이 호환성 때문에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주가 아직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그냥 코스닥 수준 정도만 약간 움직였습니다. 레벨업이 안 돼 있어요. 전장 부품으로서. 여러분들 연휴에 오늘 지금 제가 방송이 29일 날 하고 있는데요. 내일 30일 장 끝나고 7시에 나갑니다. 31일,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4일 동안 준비 안 하시면 벌써 1월 달에 수익률 30% 차이 납니다. 지난주에 오신 우리 회원분들하고 이번 주에 오신 분들하고 벌써 수익률 차이가 15%씩 나고 있어요. 아시죠? 한 달 전부터 박한샘이 2021년 내가 코스닥으로 간 이유라는 주제로 지난 4강 동안 계속 강의했잖아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이미 언급을 드렸었죠. 5G 종목들 보세요. 벌써 20% 수익률 차이 나요. 겨우 2, 3주인데. 내년도에는 더 빠릅니다. 왜? 애플하고 삼성이 움직여요. 삼성이 아니라 사실 구글과 삼성 세력이가 봐야 되겠죠. 굉장한 기회가 코스닥에서 열립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코로나 1500대 LG전자 놓쳤을 수 있어요. 30만 원, 20만 원. 카카오 10만 원에 놓칠 수 있었어요. 셀트리온 15만 원에 놓쳤을 수 있어요. 요거 꼭 참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놓치면 1년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장 끝나면 20년간 15년간 장이 안 와요. 왜? 제로 금리에 저출산에 고령화에 대한민국에서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상승장 한번 끝나면 유동성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셔야 됩니다. 명절이 쉬는 기간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정말 시간을 벌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쉬는 이 명절 동안에 그 기회를 잘 살리셔서 준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애플의 자동차 산업의 진출, 자율주행이 아니다. 스마트폰처럼 공장 없이 전부 다 하청 주는 형태로 완성차를 만드는 애플카를 조만간에 보시게 될 겁니다. 부품 소재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이제 구글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정말 잠이 안 오셔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심장이 두근거려서. 정말로. 저는 애플 그 자율주행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자율주행은 무슨 자율주행. 공장 하나 없이 스마트폰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금방 시작합니다. 2023년 아니에요. 내년도 상반기부터 이미 부품 소재업체들이 셋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파트가 LG전자예요. 왜? 배터리 때문에. 그리고 핵심 부품인 모터, 엔진에 해당되는 모터, 미션에 해당되는 이 모터, 여기에서 핵심 부품은 마그나하고 손잡으라는 거죠. 자, 다음 2강 때는 그러면 거기에 애플과 삼성에서 맞물려 있는 국내 중소형 관련 반도체와 5G 장비 속에서 전장 부품에 꼭 들어가야 되는 회사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